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좀 늦었지만 변함없이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과 또 여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멀긴 한데 결국은 플로리다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힘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FSD 베타의 힘이기도 하겠죠. 언제 또 부모님과 함께, 저는 아마 또 오겠지만, 아마 올 확률이 높겠지만 저와 저 가족은, 하지만 부모님과 또 언제 오겠나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해서 결국은 내려와서 제가 옛날에 왔던 코스를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운전을 좀 많이 해서, 아무리 오토파일럿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도 오늘은 살짝 스킵할까 하더라도 참 이 관성과 구독자님들의 관심과 이런 사랑, 댓글, 이게 너무 감사드려서 또 오늘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은 참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이 큰 주식이 장후 가격까지 하면 1200불을 넘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새해 처음 이런 것들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이거 홀드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댓글대로. 근데 또 너무 일희일비에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옳은 이유는 또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죠. 옳은 이유야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더군다나 딜리버리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완전히. 엄청난 딜리버리 데이터와, 그리고 딜리버리 데이터를 보니까 모델 S와 X는 아마 거의 팔지는 않았겠죠. S를 거의 10,000대 가까이, 그 비싼 걸 10,000대나 팔았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나름 꽤 일찍 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받으면 바로 리뷰를 하겠지만 여전히 수요는 참 견고하다. 이런 1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마켓캡 기준으로 이렇게 큰 주식이 이 정도로 오른다라니까, 사실 솔직히 또 이야기를 하면은 1,000불 이상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앞만 봐도 어제 아버지와의 대화도 그렇고 경쟁자가 없고 딜리버리는 정말 견고할 것으로 생각돼서 $1,000가 좀 넘었을 때도 살짝 무리하게, 이번에는 조금 무리하게 샀는데, 이거 비싼 거 아닌가, 나도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점점 테슬라에 미쳐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이번에는 조금 세게 질렀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이 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 트윗도 있고 리세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듯이 여분의 돈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의 상당량은 사실 뭐 엄청난 양이죠. 사실 그건 이제 테슬라 주식이긴 하지만 저는 안전장치가, 최악의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주의는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오늘 하루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큰 회사가 무려 10% 넘게 오른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른 회사들 주식을 좀 그래도 이번에 볼까요? 왜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테슬라 주식이 엄청 오른 거에 대해서 포드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진짜 포드 주식을 보니까 진짜 많이 오늘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뉴스 기사는 1월 3일이지만 지금 오늘, 어제죠, 미친 듯이 오른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테슬라가 한 50%? 저 오른 거를 반영하면 50%가 좀 훨씬 넘겠지만, 루시드도 오늘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좀이 아니군요. 거의 여기도 장난이 아니긴 한데, 폭스바겐도 40% 이상, 제너럴 모터스도 40% 이상, 토요다가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전기차를 어떻게 미냐가 좀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페라리도 한 10%, 스텔란티스, 지금 이거 보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덜 신경 쓰는, 좀 아무래도 행보가 좀 더딘 회사들은 오름폭이 좀 적음을 알 수 있는데요. 니오나 니콜라, 여기도 상당량 30%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전기차의 어떤 웨이브를 느낄 수가 있긴 한데,
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생각보다 못 올랐더라고요. 그 오늘 이런 루시드가 왜 거의 뭐 9% 가까이, 근데 실제로는 7%, 근데 뭐 장후까지 하면 거의 8%긴 한데 이제 장중 이제 9%까지 찍긴 했는데, 왜 올랐냐라는 이유를 이제 기사를 보니까 역시,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도하는 시장이지만 테슬라 혼자 다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다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마음이 그 동해서 좀 세게 한번 $1,000에서는 안 지른다고 했는데 조금 세게 지르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버지와의 좀 생각과 비슷하게 다 해먹겠냐라는 거죠. 리딩하는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묻혀서 먹을 수 있는 회사들의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이런 테슬라를 이제 추격하는 경쟁사들 주식이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리비안이 너무 안 올라서, 심지어 리비안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후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기했다. 뭐 제 생각에는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양산의 어떤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좀 절반 정도의, 그래도 지금 하는 이런 행보들을 보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 그래도 여기도 반신반의한데, 이게 좀 주식은 루시드와 리비안은 오늘 이런 움직임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지난 이런 한 해 어떤 마무리 이런 것들을 봐도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다. 그래도 리비안은 현재 지금 전기 픽업 트럭이 뭐 조만간 경쟁사들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온다고는 하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그래도 소량이나마 인도한 유일한 회사인데 주식의 행보가 또 이렇게 다르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했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심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기분은, 이 큰 회사가, 테슬라가 우리 오늘 10% 올랐다라는 건 진짜 대단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야기를 해서. 근데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이렇듯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투자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게 뽑아 먹으려는 듯한 움직임도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신생 회사들을 좀 더 좋게 보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이런 디젤 엔진을 가지고 파라피닉 퓨어를 쓰면은 이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버닝할 수 있다, 이런 걸 발표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라는 생각도 요즘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체에 대해서 좀 믿음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과거 디젤 게이트라는 거대한 사기를 한번 친 적이 있어서,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게 연구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범용성 엔진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카본 계열의, 그러니까 유기 계열의 어떤 카본 체인의 랭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압축을 덜 걸고 세게 걸고, 타고 안 타고 뭐 그런 것들이 분자들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로 조절이 가능한데, 좀 더 이제는 친환경적인 퓨얼, 옛날에 아마 좀 더 좋은 비유라고 하면 아마 이제 식용유 태운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바이오매스, 이제 그런 것들이죠. 디젤에 가까웠지만 좀 친환경적으로 얻어지는 것들들, 그러니까 폐 식용유 옛날 태우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도 이제 압축비라든지, 그러니까 범용성 그런 엔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연료를 이제 다 태워 먹겠다, 뭐 그런 연구들이 일환인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걸 쓰면은 카본 에미션을 상당 부분 또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전기차로의 전환이 쉽지 않구나, 어떻게든지 조금 더 뽑아 먹으려는 그런 모습들, 내연기관 치고는 좀 더 나은 편이긴 하지만, 이런 엔진을 보면서 파라피닉 퓨얼을 태우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나 폐식용 이런 걸 태우는 엔진까지 발표해 가는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한편으로는 전환이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또 생각도 반면에 들기도 합니다. 다른 테슬라 이야기로는, 테슬라가 참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도 있겠죠. 신장의 이제 쇼룸, 이제 차를 이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닝 했는데, 당연히 지금 여기는 지금 좀 핫한 플레이스죠. 참 이제 언급하기가 무시무시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좀 아픈 곳인데 이런 것들 미국은 그런 데를 찌르고 있고 중국은 이제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하필 거기다가 쇼룸을 만들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쇼룸을 만들 필요가 근데 물론 중국 내에서는 이게 환영이긴 한데 아슬아슬한 이런 줄타기가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테슬라가 핸들링 할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외교적인 면들, 이제 정치적인 면들도 테슬라가 좀 수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해외에서 다른 외국에서 보기에는 중국 바깥에서 보기에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줄다리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의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 이런 부분을 좀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멋있게 데이나 이제 화성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걸 완전히 부정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원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재산의 거의 대부분 테슬라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역대 CEO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 회사 주식이 대부분인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거의 여기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더 믿지. 대의는 좀 그냥 멋있게 포장과 뭐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무게를 두진 않는데요. 그냥 저런 앞서 얘기한 중국 신장에다가 쇼룸 만드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중국 쪽에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약간 미국에서 거길 찌르고 있는데도 약간 줄다리기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보조금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일론 머스크 말을 저는 100% 믿진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인플루이들한테 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인플루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보기도 어렵죠.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보조금을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왜 그런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발전소 지을 돈으로 차라리 보조금으로 이제 각 집집마다 솔라 패널을 깔게 되면은 발전소를 짓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보조금을 엄청나게 살포를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친환경 에너지는 그리드 우리가 쓰는 그런 에너지망에 부하를 주는 거죠. 켰다 껐다를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니까 우리의 에너지망은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지 이거를 넣었다 뺐다에 맞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크게 큰 그림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테슬라가 솔라 패널 그리고 솔라 루프 사업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자기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행보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이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앞뒤가 살짝 안 맞는 뭐가 됐든지 저는 개인의 영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보조금을 신경 안 쓴다는 것과 지금 보조금을 축소하는 저런 프로포절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은 약간 그래서 제가 우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믿는 그런 방향을 그래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 리퍼럴 코드를 쓰시면은 이제 슈퍼차저는 없어졌지만 솔라 패널에 대한 크레딧은 받으십니다. 저도 받고 이제 쓰신 분도 봤는데 안타깝게 지금까지 제 리퍼럴 코드로 이거를 솔라 패널이나 루프를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그런 거를 받은 적은 없고요. 슈퍼차저는 그것 때문에도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지 않나 감사한 일이죠. 구독자님 써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는 그걸 돈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걸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퍼럴 코드를 세게 부른다. 다시는 이제 리퍼럴 코드에 대해서 이제 슈퍼차저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이야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뭐 아예 없애고 심지어는 지금 슈퍼차저 가격도 올리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래서 견제할 경쟁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리퍼럴 코드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게 요원하다라는 거죠. 언제 돌아올지 거의 안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2022년이 호랑이의 해? 그거를 일론 머스크도 아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참 신기했고요. 어느 정도 중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조금 이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엄청나게 뭐 잘 파는 거에 대해서는 스위스에서도 뭐 넘버원이라든지, 이건 뭐 물량만 부으면은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거의 1등할 재간이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뭐 답글을 달았고, 역시 또 재미났던,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이제 나이에 대해서 그냥 1993년에도 2002년에도 대통령이 30살 많고 2018년에도 대통령의 나이는 30살 이상 많고 오늘날의 대통령의 나이도 여전히 30살 이상 많은, 근데 본인은 나이를 먹어가죠. 근데 대통령이 되는 연령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신기한데, 예, 전에 이제 버니랑 그런 싸움 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요. 좀 일론 머스크가 무시무시한 그 나이 제한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근데 그런 것과 좀 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 generation보다 이제 넘어가는, 이런 좀, 근데 요것만 보면 뭐 문제될 발언은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것도, 스페이스X 얘기로는 이 랩터 엔진의 프레셔가 거의 300이 좀 챔버는 300이 넘었고, 이 러시안 RD-180, 물론 이거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꽤 큰데 여기에 준하는 이제 엔진 파워를 이제 갖게 됐다라는, 이제 스타쉽과 슈퍼 헤비의 이제 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엔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점. 아직 참 우주 산업은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력도 더 이제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양산까지 해야 되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마 지금 CNN이나 이런 기사를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주식을 더 팔았죠. 그래서 초반에는 세금 내내 어쩌네 그거 논쟁이 컸다가 그거 이상으로도 팔았기 때문에, 물론 일론 머스크가 처음 얘기한 그 10% 만큼은 뭐 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 돈에 좀, 그러니까 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 거냐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들은 여기 스페이스X에 투여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런 준비들을 보면은 차근차근 여기도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기도 돈이 엄청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뭐 일론 머스크가 약간 제가 과장한 것 같은데 파산 얘기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흘러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엔진이면 엔진, 테스트면 테스트, 여러 가지 스타링크나 이런 기술들들 아직 셋업이 안 됐죠. 스타링크도 아직 돌고 있진 않으니까 베타 테스트니까, 하루빨리 또 이렇게 우주 산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또 한번, 어떤 개인적 이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나타나는 어쨌든 결과물들은 꿈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하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기업이고 지금 남들이 가지 않는 것들, 엄두도 못 내는 것들에서 개척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